2020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입니다. 16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2의 x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고 선분 a, b를 1대2로 외분한 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a, b의 길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x축, y축 그려놓고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는 밑이 지금 2죠.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함수죠. 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뭐를 주고 있냐면 a, 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즉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두 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대충 제가 a랑 b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얘의 중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임의로 여기를 a랑 b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선분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다. 외분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제가 a랑 b를 이렇게 잡아볼 건데요. 외분한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A랑 B를 1대2로 외분을 하니까 일단 이 외분점은 이런 식으로 CA. A 쪽에 더 가까워야 얘가 1대2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잡는 점은 이제 외분점인데요.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점은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길이가 1대2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고 이런 점은 일단 무슨 얘기인지 대충 그림에서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좌표가 0인 거예요? y좌표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C처럼 이렇게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A, B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이 딱히 뭐 문자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A랑 B를 이제 좌표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점을 저는 뭐 A, 로그 2의 A라고 놓고요. B라는 점을 스몰 b, 로그 2의 b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일단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첫 번째 조건. 중점이 x축 위다. 얘 중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 x좌표끼리 더하고 2분의 y좌표끼리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얘가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어떤 좌표가 0이었다. 이 뒤에 있는 좌표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얼마다?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로그 2의 b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그에서는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써주면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b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로그 2의 b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다? a가 b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로그 2, 로그 2 똑같으니까요. 뒤에 a가 b분의 1과 같다. 일단 첫 번째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 a, b의 1대2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또 뭐예요?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외분점 좌표 한번 놔볼게요. 외분점은 어떻게 놨어요? 1-2, 1-2 이렇게 다 써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죠. b의 좌표에다 1 곱해주면은 앞에가 b, 뒤에가 a 여기도 1에다가 로그 2의 a 아이고 로그 2의 b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대충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x좌표가 0이죠?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0이다. 여기서 또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밑에는 상관이 없고 위에 있는 분자만 봐주면 b-2a가 0이다.
즉 a가 얼마다? 아이고 2a가 b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구한 두 가지 조건, 하나는 a가 b분의 1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2a가 b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통일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a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는 b분의 1이고 다시 두 번째 조건에서 2분의 b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b제곱이 2가 나오죠. b는 얼마?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a는 b분의 1이었으니까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자, a랑 b랑 우리가 다 구해줬죠. 밑에 있는 이 좌표부터 한번 써보면요.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2분의 루트 2, 로그 2의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는 루트 2, 로그 2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좌표가 지금 2분의 루트 2, 로그 2의 2분의 루트 2라는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루트 2, 로그 2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x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의 차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x끼리 차이해주면은 b에 있는 루트 2에서 a의 x좌표 2분의 루트 2를 빼줘야겠죠.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 b의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의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얘는 사실 루트 2분의 1이었죠 아까. 얘는 고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좌표의 차를 해주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루트 해준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1 더하기 1을 루트를 해준 거니까 결국은 2분의 3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유리화해줬을 때 2분의 루트 6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저는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다는 게 어떤 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y축 위에 x좌표가 0이라는 거.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 a랑 b를 잡아준 다음에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요거를 해가지고 y좌표가 0. 그 다음에 외분점이 y축 위에 있다는 거 가지고 그 x좌표가 0이다 해서 두 개씩 연립해서 a랑 b를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로그 2로 표현하는 거 로그 2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길이를 구해줬습니다. 17번입니다. 상수 k에 대해서 k가 0에서 1 사이네요. 이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사인 x는 k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사인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5일 때 k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k가 주어졌고 사인 x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를 그려봐야 돼요? 사인 x 함수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사인 코사인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4개 세로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선 2개를 그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대칭적인 모양을 잘 살려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인은 원점부터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y는 sin x다. 그리고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파이와 2파이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런데 상수 k에 대해서 sin x랑 k랑 같아지는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k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k는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y는 k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두근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식이 이거죠. sin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5일 때. 자, 그러면은 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sin x라고 하는 거는 약간 대칭적이죠. sin x, cosine x 같은 함수가 나오면은 이 대칭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뭐에 대해서 일단 대칭이냐면 요 선에 대해서 일단 대칭적입니다. 얘는 선 이름이 뭘까요? x는 2분의 파이라는 선이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친구가 어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알파는 0으로부터 알파만큼 이렇게 온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부터? 파이부터 다시 요만큼 알파만큼 온 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는 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사인 2분의 베타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식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 알파. 제가 2를 일부러 떨어뜨려 줬습니다. 얘가 7분의 5. 즉 어떻게 된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5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지 않나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사실? 코사인 알파랑 똑같죠? 코사인 알파가 7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사인 알파까지 구했는데 아까 k는 어떤 거였냐면요. 사인 x는 k를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즉 k는 뭐냐면 사인 알파 또는 사인 베타가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코사인 알파 값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사인 알파 값을 구하면 k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알파가 지금 위에서 표시를 해봤을 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둘 다 어떻게 된다? 둘 다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가 7분의 5라는 거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어디가 7이고 여기가 7이고 얘가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해줘가지고 루트 49 마이너스 25 하면 루트 24겠죠? 여기서 사인 읽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은 이렇게니까 7분의 루트 24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24 밖으로 꺼내주면 2 루트 6이니까 7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k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답 골라주면은 1번의 위치에 있네요. 18번입니다. 그림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OA와 OB가 1로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각 A, B가 세타인 이등변 삼각형 OAB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쭉쭉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만 빼고 여기 OA가 1이고 그 다음에 OB가 1이다. 그 다음에 M이 중점이다. 이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림이 이거 좀 문제가 길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니까 삼각형 OAM에서 OAM은 아직 선이 안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조선을 긋고 시작을 할게요. O와 M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면은 OMA가 90도. 그렇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AOM이 2분의 세타이므로 하면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MA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자, 요 MA의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삼각형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보고 있던 요 OMA라는 삼각형을 보면은 길이가 나와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1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따로 떼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90도, 여기가 2분의 세타라는 것만 알려준 상태에서 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분의 세타랑 1밖에 없죠. 그러면 걔네랑 이 물음표에 있는 MA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얘를 X로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2분의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타로 1과 X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이랑 X 사이에는 요각이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1분의 x다. 근데 이 친구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 2분의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x가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2분의 세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1분의 x가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x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세타 세로 써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MA 가에 들어갈 길이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편이라고 하고 이제 또 뭐라고 주어주고 있어요. OAM. OAM이 요거다. 그러면 OAM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는 거죠. 요거 이거 MA와 MP가 같으므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인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 AMP가 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면 각 AMP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요 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A각 얘기했었고요. A각이 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M이 중점이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길이 같은 거 한번 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이등변 삼각형 하나 보이죠? 어디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 APM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각 A 쪽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P 쪽도 마찬가지로 얘가 두 개가 같은 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얘 두 배 해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은 요 각은 뭐일 수밖에 없다? 세타일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세타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그래서 따라서 부채꼴 MPQ의 넓이 S세타는 이렇게 된대요. 얘는 어떻게 구한 걸까요? 그렇죠.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세타랑 여기 r이 주어지면은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 요거랑 공식이 지금 딱 똑같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건데요. MPQ 일단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Q는 여기 색칠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방금 그 윗줄에서 뭐를 구해줬냐면 여기 이 빨간 부분이 세타라는 거 구해줬죠.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요만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세타겠죠. 그럼 MPQ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알았냐면 여기 있는 이 반지름 길이 첫 번째 가에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알려면 요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양쪽에 세타만큼 두 개씩 빼줬으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여기는 가에서 구한 사인 2분의 세타다.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친구의 넓이 S세타는 2분의 1 R제곱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자, 이거는 부채꼴 넓이에서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네모가 뚫어져 있냐면 여기에 네모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다에 들어갈 거는 뭐다? 다에 들어갈 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 다 뚫렸죠? 가에서는 아까 뭐였냐면 가에 들어갈 식이 F세타였는데 이 친구는 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G세타는 그냥 세타였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맨 마지막 값
h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였습니다. 그러면은 f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요?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니까 값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 6분의 파이는 그대로 6분의 파이네요. 그 다음에 h 4분의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각각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파이를 뭐로 나눈다? 2분의 1파이로 나눈다. 그러면 위아래 2분의 1, 2분의 1 똑같이 지워주고 파이 지워주면 누구만 남아요? 6분의 1만 남겠네요. 바로 밑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두 점 A, B, 마이너스 1,0, 1,0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있다.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AB가 세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타도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B 위에 PQ가 3인 점 Q를 정한다. 요거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고 보겠습니다. PQ는 요만큼이네요. 요만큼이 3이다. Q의 X좌표가 최대가 될 때 사인제곱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X좌표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수선을 내린 여기를 얘기를 하겠죠. 얘가 최대가 될 때 사인제곱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물어보는 값이 세타에 관한 값이잖아요. 세타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를 해줘야 된다? 이 Q의 X좌표를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 이해는 되셨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를 그려놨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놨죠.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세타랑 r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r을 제가 세타랑 r을 임의로 주어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x랑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r과 세타를 가지고 요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x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x는 r, 세타 얘랑 무슨 관계가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잘 보시면은 그렇죠. 얘는 코사인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뭐분의 뭐예요? r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x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r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코사인 이렇게 읽어주면은 얘가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x가 아니고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랑 r이랑 세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r이랑 y랑 세타랑 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따라오면 사인 관계가 있죠.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다? r분의 y다. 그래서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즉 아까랑 똑같이 이 r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면은 y의 값은 그대로 읽어줘서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에서도 종종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세타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r 사인 세타,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부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염두를 해두면서 다시 한번 문제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타로 한번 쭉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 원의 지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0도니까 어디가 90도예요? 여기 APB 여기가 이제 항상 직각이 되는 거죠. 이 A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PB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세타가 있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P의 길이는 2에서 이렇게 코사인으로 읽고 있죠? 그래서 AP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P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라고 여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서 PB의 길이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오른쪽에서 봤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세타를 기준으로 뭐예요? 사인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PB의 길이는 2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타를 중심으로 주어진 게 세타와 2였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코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주면 사인,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세타를 식으로 표현한 x좌표, q의 x좌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bq까지는 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bq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지금 여기 길이가 3인데 요만큼만 했을 때 2사인 세타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3에서 2사인 세타를 빼준 만큼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q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연두색 삼각형으로 와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두색 삼각형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3-2세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타를 계속 끌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커다란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각 ABP의 각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각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머지가 하나가 90도고 세타니까 얘는 9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삼각형에서 여기 이 B의 크기도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BQ, 여기는 뭐 제가 딱히 주진 않았는데 Q에 해당하는 요 각이 세타가 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Q의 X좌표를 알려면 요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이 빨간색 길이. 이 빨간색 길이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란색 길이, BQ의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요 세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사인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 빨간색 선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노란색 선인 3-2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만큼 곱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방금 구해준 거는 이 빨간색 선까지만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Q의 X좌표를 알려면 여기에다가 얼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얼마? 1입니다. 그래서 1에다가 빨간색 길이만큼을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Q의 X좌표가 되겠죠. 아, 힘겨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Q의 X좌표가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지는 게 되겠죠.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얘는 이제 잘 살펴보면은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문자로 봤을 때 2차식이죠. 그럼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이게 반절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뒤에다가 뭐 더하기 8분의 9 해주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플러스 8분의 17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가 언제일 때 사인 세타 값이 4분의 3일 때 x좌표가 최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사인 제곱 세타 값은 어떻게 된다? 4분의 3의 제곱 16분의 9가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위에 가운데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x랑 y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잘 아셔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복습을 해보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입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 로그 ax, a 플러스 2x가 y는 2와 만난 점을 각각 a, b라 하자.
밑에 그림이 따로 없지만 그림이 필요한 문제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X축이랑 Y축을 조금 삐뚤게 한번 그리고요. 그 다음에 A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 플러스 2도 1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여기 항상 로그 함수가 지나는 1,0을 지나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로그 AX고 어떤 게 로그 A 플러스 2의 X일까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하나 더 왼쪽에다 그려볼게요. 어떤 두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하나는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다른 거 2차에 넣는 거 하나는 로그 4의 x 요거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그렸을 때 어떤 게 더 위에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 같은 x 값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다가 4를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그 2의 4는 값이 2가 되죠. 이 친구는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4를 대입을 했을 때 1을 지나는 친구가 로그 4의 x 그 다음에 2를 지나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로그 2의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지 확연히 보이시죠? 2차에 나는 것 중에 작은 게 위에 있어야 되니까 로그 a의 x에 해당하는 게 여기 a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게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참고로만 남겨두시고 자 오른쪽에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게 아까 로그 ax 얘가 로그 a 플러스 2의 x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마저 한번 읽으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선 y는 2랑 만나는 점이 a, b라고 했으니까 y는 2 하나 그어주고요. a랑 만나는 게 a.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a고 얘가 b겠죠. 그 나머지도 쭉쭉 읽어보면은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이랑 만나는 게 c. 그 다음에 d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a의 x좌표는 a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점 a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는 이 친구인데요. 점 a는 사실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에요? 얘는 y는 2라는 친구랑 y는 로그 a의 x라는 친구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 교점은 두 식이 같다 놓고 하면 되니까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y는 2랑 y는 ax 교점이니까 2는 로그 ax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x가 a 제곱이 돼야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은 너무 자명하게 끝났네요. 기억은 맞는 말.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가 1이면 a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에서 같이 보면요. ac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1이면 a가 2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c를 한번 주목해서 봐볼게요. 아까 기억에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a의 x좌표가 a제곱이다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c의 좌표는 뭐가 돼요? c는 a제곱, 자 아까 우리가 여기 그어줬던 요 선이 y는 2라는 선이죠. 2에서 1만큼 내려왔으니까 c의 좌표는 뭐가 된다? a제곱, 1이 되겠죠. 이 좌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c는 사실 어디 있는 점이냐면요. 이 c는 y는 로그 a 플러스 2의 x 위에 있는 점입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a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제곱, 1인 c가 y는 로그 a 플러스 2의 x 위에 있다. 그러면은 x에다가 뭐 대입하고 x에다가 a제곱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1 대입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1은 로그 a 플러스 2의 a제곱. 근데 로그에서는 언제 1이 돼요? 그렇죠. 들어가는 값이 이 밑이랑 진수랑 서로 같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된다? a제곱이 a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은도 어떻게 된다?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디귿 남았네요. 디귿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원래 디귿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삼각형 ACB와 삼각형 ABD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요게 이렇게 된다. 자, ACB랑 ABD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봐야겠죠. ACB는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파란색 삼각형이고요. ADB는 이 바로 위에 있는 요거네요. 이 삼각형이네요.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개가 지금 여기 A,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밑에 이렇게 C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D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하는 건데 밑변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높이 B가 만약에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H2다 했을 때 높이 B가 결국은 넓이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기억에서 우리가 A제곱 구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B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데 B의 좌표도 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 정도는 Y는 2의 교점이니까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C와 D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AC, BD의 길이를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D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D의 좌표는 X좌표가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어디다 넣는다? 로그 A의 X자리에다 이렇게 넣으면 D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C는 아까 A 할 때도 좀 했었는데 A제곱, 로그 A 플러스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D랑 AC의 길이를 구할 준비가 끝이 났죠. 얘가 조금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넓이 B가 이 높이 B가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S1분의 S2니까 S1분의 S2는 자, S1은 H1이니까 요 높이 하려면 어디서 어디 빼줘야겠어요? 이 위에는 2에서 요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2 빼기 로그 A 플러스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2는 H2의 높이니까 어디서 어디 빼준다? 여기 이 Y좌표 길이에 차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A의 A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를 빼준다. A가 지금 1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다 쭉쭉 내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2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2도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니까 다 2로 약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2의 A 위에는 로그 A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로그로 하나로 합쳐줘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는 로그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로그 A로 이제 통분을 해줄 거예요. 로그 A의 A가 1이다.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된다?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죠. A분의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로그 A 플러스 2에 A분의 A 플러스 2 쓰고 나니까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게 똑같죠?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똑같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혹시 보시지 못했나요? 사실 저는 문제를 풀다가 얘가 이제 디귿이 맞을 것 같으니까 얘를 로그 A의 A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 얘를 정리할 생각은 크게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뭐 답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 어쨌든 근데 얘가 있으니까 한번 고쳐보는 것까지 할 건데요. 얘를 그냥 커다란 x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로그 2의 x, 로그 4의 x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변환 공식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근데 밑변환 공식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의 5다 했을 때 똑같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밑이 아니죠.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수가 똑같이 x니까. 얘는 뭐냐면 자, 요거를 한번 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로그 2의 5는 뭐 분의 1이 된다. 그렇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은 역수가 된다. 요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써줄 건데요. 자, 지금 상황은 로그 a 플러스 2의 x, 로그 a의 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역수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x의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친구는 로그 x의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역수 이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분모가 되고 이 안에 2개 곱한 얘가 분모가 되고 이 밖에 2개 곱한 이 친구가 이제 분자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이 뭘로 바뀌었어요? 밑이 똑같이 x가 됐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 쓸 수 있겠죠. 밑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된다? 로그 a의 a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5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제 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